그래서 교수님이 포항공대에서 운동생리학이랑 뇌과학 연구하시고, 그리고 교수님 처음 배웠을 때도 놀랐어요. 포항공대 한체대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맞아요. 다들 의아해하세요. 아, 그러면 같은 도파민이더라도 슈츠에 의해서 발생된 도파민이랑 네네네. 운동에 의해 발생된 도파민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운동을 할 때도 2주 동안 플랜을 거창하게 짜요. 그럼 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짠 순간부터 스트레스. 오늘은 진짜 제 또래한테 진짜 필요한 이야기예요. 건강과 내 그리고 커리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운동해라? 운동하려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시간이 나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다.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운동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살기 위해 운동을. 맞습니다. 네, 제가 기업에 다닐 때 임원분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제가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포항공대에서 운동생리학이랑 뇌과학 연구하시고, 그리고 교수님 처음 배웠을 때도 놀랐어요. 포항공대 한체대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 맞아요. 다들 의아해하세요. 근데 또 그런 수업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 학교다. 체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한테 또 운동과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저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주위에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포항에서 계신 분이 또 올라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면서도 필요한 꿀팁 이런 것도 알려주신다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진행해 알겠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Y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Y1. Y는 왜 선택하신 거예요? 우선 제 이름이 네. 육장수입니다. 그래서 YOOK를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도전을 해왔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예스라는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Y가 이 마음속에 항상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죠. 교수님이 커리어가 되게 특이해요. 한국체육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뇌과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정말 한국체육대학에서 정말 전형적인 체대생이었어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체대생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쯤에 수업에서 운동생리학실이라는 곳을 가서 이 트레이드밀 위에서 동물들이 뛰는 걸 제가 보고, 그리고 마우스들을 해부를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다들 보통 거부감이 드는데 저는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운동생리학? 근데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생리학이라는 걸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뇌과학의 연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면 토픽을 너무 잘 잡았다는 생각이 맞아요. 지금 시대에 피어나고 있잖아. 20년 전이 훨씬 넘겠죠. 뭔가 저도 나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당연히 그 실험실에서도 뇌를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때쯤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일본에 있는 소야 히데야키라는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연구의 주제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강운동을 했을 때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뇌의 어떤 신경 가소성이라는 뇌세포가 계속 생성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강 운동을 했을 때. 네네. 약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도 뇌 기능을 높이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인사이트가 돼가지고 지도 교수님과 얘기해서 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일본에 있는 쯔쿠바 대학으로 소야 히데야키 교수님 연구실로 박사과정을 하러 가게 된 겁니다. 박사 논문은 뭐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뭘 할까 고민하다가 뇌에 보면은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진짜 그 바다에서 해마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해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마라는 부분이 자극에 의해서 엄청 변화를 잘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까지 봤던 논문들 중에서 가장 흥미있었던 거는 그 영국에 있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2000년대에 발표된 논문인데, 영국이 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당시 때는 당연히 내비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택시 기사들이 길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택시 기사들에게 계속 학습이었던 거예요. 새로 길을 외우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택시 기사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의 뇌를 MRI로 분석해 보았더니 이 해마가 더 큰 거예요. 또 심지어 택시 경력이 더 많을수록 뇌의 크기가 더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 해마라는 영역은 자극에 의해서
뭐 학습도 되고 경험에서 엄청 자극을 받았다는 거에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저강도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플리먼트, 영양제를 통해서 운동을 결합했을 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서플리먼트 뭐 먹어야 더 좋아져요? 우리가 네. 흔히 뭐 뇌 건강에 좋은 뭐 DHA, 오메가3. 오메가3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거는 아마 한국에도 최근에 많이 좀 알려져 있어요. 이건 정말 PPL 아닙니다. 아스타잔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스타잔틴이라고 네. 아마 최근에는 눈 건강 관련해서 네. 많은 영양제들이 막 시판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루테인이 들어가고 아스타잔틴이 들어가는데 그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카로토네이드 일종인데 흥미롭게도 눈 건강에 좋은 이유가 이 시신경이 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서플리먼트가 혈액을 타고 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뇌 혈관 막이 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서플리먼트가 많이 없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네. 루테인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스타잔틴이었다. 어. 그래서 저는 아스타잔틴이랑 저강동동을 시켰을 때 그 동물들에게 운동시키고 먹여봤더니 네, 해마가 더 커지고 그래요? 기형도 좋아지고 어. 해서 특허도 내고 그런 연구를 그래요? 했습니다. 저 아스타잔틴 적어놔야겠다. 아스타잔틴. 운동을 하면 네. 뇌가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3, 40대한테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나타나는 뇌의 변화는 뭔가요? 제가 아마 네. 3, 40대는 가장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의 가장 변화가 잘 받는 뇌의 영역은 해마 영역과 여기 이쪽에는 전두엽인데 네. 실제로 우리가 막 실제 몸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몸에 있는 호르몬 반응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코티졸이랑 이런 호르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이런 친구들이 뇌로 넘어가서 네. 해마나 네. 전두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엽은 특히 뭔가 우리의 충동을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실행하는 데서 내가 생각한 걸 계획하고 계획한 거를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전두엽은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맞습니다. 예, 전두엽이 잘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어떤 충동의 조절도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막 욱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는 게 또 전두엽이기 때문에 네.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거를 잘 해소를 못하면은 이런 호르몬들이 약간 악영향을 주는 거죠. 전두엽의 기능에. 스트레스 받은 게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욱하거나 그렇게 맞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네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죠. 이걸 풀어놔야 그죠. 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어쨌든 점진적인 호르몬 변화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하는 코티졸. 코티졸을 네. 좀 줄여주고 그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세로토닌 분비를 더 많게 해주고 그리고 도파민도 분비를 많게 해주고 해서 뭔가 어쨌든 뇌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기전이죠. 근데 그 도파민 분비라는 게 사실 운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 왜냐면 쇼츠 맞습니다. 보면 도파민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도파민도 결국은 도파민이 분비돼서 얘를 갖다 쓰는 데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수용체가 각 뇌마다 있어가지고 분비된 거를 누가 갖다 쓰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쇼츠를 보고 이런 도파민은 네.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운동으로 만들어진 도파민들은 어쨌든 해마의 기억력이나 네. 전두엽의 어떤 집중력이나 어떤 판단력을 내리는데 더 훨씬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도파민이더라도 쇼츠에 의해서 발생된 도파민이랑 네네네. 운동에 의해 발생된 도파민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쓰이는 데가 달라요.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도 미지세가 많지만 각각 영역마다 다른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호르몬들을 갖다 쓰느냐가 따라서 정말 다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운동을 해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머리를 더 좋게 하는 거네요. 전두엽을 그렇죠. 잘 네네. 활성화시켜 놓는 네네. 거고. 네. 결국 우울증도 전두엽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더 분비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뭔가 더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애들 공부시킬 때 다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엄마들이 운동을 막 시키는. 네네. 그래서 제가 포항공대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1학년 맞아요. 학생들이 무조건 PT 수업이 있다고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운동하러 가야 된다. 그거 하고 나면 자기는 덜덜덜거려서 오후 수업이 힘들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은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1학년 때 무조건 이제 체력 관리라는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일주일에 2번 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거의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수업의 목적 자체가 어쨌든
포항공대잖아요.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운동에 대한 습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 안 움직이니까. 너무 안 움직이죠.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도 억지로 움직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연구 보니까 가벼운 운동, 저강도의 운동도 네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누워서 스트레칭만 해도 돼요? 그러면? 네,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주 지금 크리티컬한 질문입니다. 아, 네. 저강도 운동만 해도 이게 뇌 기능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스트레칭은 이제 운동 처방 측면에서 보면은 부상을 예방하고 이런 데 좀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실제로 우리가 뇌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장이라든지 근육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많은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지만은 몸에 있는 말초 기관에 어떤 리스폰스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줘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좀 특이하게 네. 저강도 운동만 좀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뇌 생각하면 저강 운동까지 되고 몸까지 이제 변화를 네네. 하려면 중강. 근데 그럼 저강과 중강은 기준이 뭐예요? 이게 되게 정말 네. 너무 운동 과학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스마트워치 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심박수 나오잖아요. 본인이 알고 네. 있는 최대 심박수의 네. 70%로 네. 뛴다고 하면은 그게 중강도일 것이고 그리고 내 최대 심박수의 네. 한 40%, 30%로 네. 뛰면은 저강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러닝을 할 때 상대방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뛸 수 있는 네. 이게 그 정도면 보통 이제 중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저강도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에서 중강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게 맥스인 직장인들 뇌 건강을 위해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상태에서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잠자기 전이면은 좋은 수면이 제일 필요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 뇌도 휴식을 줘야 되거든요. 네. 수면을 한다는 거는 우리 뇌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자기 전에 쇼츠도 보고 맞아. 많이 보잖아요. 누워서. 맞아. 이렇게 되면은 이 뇌가 좋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해요. 시각 정보 계속 들어오잖아요. 맞아. 좋은 수면에 빠져들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수면, 퀄리티가 좋은 수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뇌가 충분히 쉬어줘야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낮에는 이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네. 준비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 맥스인 직장인은 일단 잘 자는 방법을 찾아야 네. 됩니다. 추천드리는 건 약간 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수면에 빠져보는 것도 보통 육아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백색 수업이나 네.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그리고 운동 측면에 봤을 때는 네. 자기 전에는 이렇게 정말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이게 잘 준비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 전에 반신욕해도 그죠. 결국은 좋은 수면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인들은 잘 자야 된다. 네. 운동이 네. 우울, 불안 같은 감정에도 도움이 되는가? 네.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냐, 진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결론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이 우울이나 이런 불안한 감정에 네.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이때까지 연구된 걸로 보면은 해마의 근처에 편도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편도체라는 영역이 실질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기도 한데 이 편도체들도 운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걸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왜냐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면은 네가 몸이 편해서 그렇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은 이게 나오니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런가? 운동이라는 자체가 피지컬하게는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 맞아요. 운동을 하면 운동도 어쨌든 스트레스죠. 힘들잖아요. 네. 스트레스, 네. 몸이 받는 스트레스인데 우리 몸은 신비롭게도 자극에 의해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강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워킹맘들이 되게 시간이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지, 육아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워킹맘한테 요것만 해도 산다. 요것만 해도 최소 네네. 운동 루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못하면 신체 활동량을 좀 높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문제점은 그거예요. 교통수단이 잘 관리돼야 돼요.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집 앞까지 네. 오잖아요. 네. 택시 타고 꼭 가고 네. 정말 안 걷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을 높이는 포인트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런 습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싶으면 저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크로스핏 이런 거. 그죠. 근데 이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집에 보면은 그 사이클 자전거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바쁜 날 집에 왔는데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이클에 올라가서 1분 동안 네. 엄청 빨리 탑니다. 아, 그리고 1분 휴식해요. 네. 그러니까 1분 뛸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2분이잖아요. 네. 이걸 3세트예요. 그럼 6분이잖아요. 네네네네. 최소한 6분 정도만 하든지 아니면 한 5세트 정도. 그러면 한 10분 이내에 네네. 딱 이거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에. 네. 연구 보고들에 네. 의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이랑 그리고 이 인터벌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의 볼륨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인터벌이 더 짧은 거죠. 네. 근데 똑같은 볼륨 운동했기 때문에 강도나 측면 봤을 때 생리적으로는 똑같은 효과를 주지만 시간이 짧다. 그래서 현대인들이나 바쁜 사람들한테 더 좋다라는 네.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닝을 하는 이유가 그 트레드밀에서 하진 않아요.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하는 거, 네, 그게 좋아서 하고. 밖에 나가서 뛰면은 다양한 것들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결국은 시각 네. 정보들이 네. 계속 바뀌게 되고, 네. 네, 운동을 해서 뭐 해마다 이런 것도 좋아지지만은 뭐 시각을 관장하는 영역도 좋아요. 당연한 냄새도 나오고 뭐 후각신경세포나 시각신경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뇌 건강에는 밖에서 뛰는 게. 네.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의 문제는 의자 중독이에요. 너무 오래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그것도 어쨌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인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럼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은 운동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자미근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가자미근? 가자미근이 어딜까요? 몰라요. 종아리 어딘지 아시죠? 네. 종아리 근육이 있는데 네. 종아리 근육 안쪽에 가자미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미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큰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근이 하는 역할이 중력에 의해서 혈액은 자연적으로 밑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다리 하체에 있는 혈류를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자미근의 역할이에요. 그럼 앉아서 그걸 쪼는 운동을 하면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뒤꿈치만 살짝 들어주는 거죠. 아. 자, 뒤꿈치를 들이면 네. 어떻게 되죠? 힘들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그게 가자미근에 자극이 가는 거예요. 아. 가자미근 운동을 해주면은 네. 혈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막 잘 되면서 좀 각성이 되면서 도움이 되겠죠. 사실 운동이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뇌에 어떤 스위치를 켜야 되는지. 아, 뇌의 스위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뇌는 자극에 의해서 변화도 쉽게 하지만은 반대로는 잘 변화를 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항상성 이런 말 맞아, 누구나 항상성.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항상성을 뇌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즐거운 경험을 계속 하려는 습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즐거웠어야 됩니다. 아, 좋은 기억으로 네, 남아있어요. 좋은 게 남아야 돼요. 우리 뇌는 보상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해 있거든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운동도 똑같아요. 뭔가 내가 했을 때 보상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라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기쁨을 누리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살을 뺀다. 너무 오랫동안 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살을 빼다 말씀하셨잖아요. 살을 뺄 때 극단적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할 때 계획을 하실 때 네. 내가 하루에 30분을 운동을 해서 매일매일 30분을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계획이 예를 들어 필요한가요? 뭐 네. 정말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밖에 나가서 10분 운동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차 늘려나가야 돼요. 거창한 계획을 세워버리면은 이게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이거 막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요. 너무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워버리면은 뇌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쉽고 어쨌든 네.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잡아가지고 간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운동 완료 막 사람들 많이 올리는 네, 네. 게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꾸준하게 하기 네. 위함이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뇌는 아까 회마라는 영역이 기억을 관장한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억이라는 게 운동도 좋고 먹는 것도 되지만은 뭔가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경험이 네. 이 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또 뇌가 자연스럽게 꺼내쓸 수 있도록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꼭 나가서 해야 돼, 귀찮아, 고통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웠고 뭔가 만족감 있고 성취감도 있었다는 거를 뇌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2주 동안 플랜을 막 거창하게 짜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짠 순간부터 스트레스. 조금씩 괜찮아. 괜찮아. 속이면서 야 이거 한 번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야 뇌를 숙이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2주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습관이 되는 거죠. 최소한 4주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만 몸에 약간 어느 정도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네. 웰니스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이런 AI나 이런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이제 의료도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 웰니스층 산업에서도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웨어러블을 통해서 뭐 자기 몸을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에 더 나아가서는 산소 포화도와 뭐 더 많은 어쨌든 바이오 지표들을 더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고 AI의 도움에 의해서 처방받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네. 신약 개발도 벌써 AI 도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네, 하고 이거에 대한 발달이 정말 빨라지고 많아질 네. 것 같고 그리고 AI 세상에 오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네. 들거든요.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더 몸을 신경 쓰면서 오래 살면서 그죠. 불로장생 하려고 하는 이 집단과 네. 네, 아닌 사람들과 이미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불로장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서 그죠, 있죠. 네. 세계를 네. 갈아가면서 예, 계속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운동 분야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질환 같은 경우인데 아마 아직은 뭐 비임상 실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동물들한테 네, 건강하고 젊은 동물에 운동시켜서 네, 걔들의 혈액을 네, 혈액을 알츠하이머 네. 질환 동물들에게 줍니다. 어때요? 얘는 좋아져요. 괜찮대? 이런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뭐 막 질환된 신경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요. 드라마틱하게. 그 말은 즉 말씀드린 회춘, 것처럼 다시. 회춘이죠, 회춘. 네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GLP-1 얘기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마흔자로라든지 물고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헬스장이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면 그거 맞아요. 맞아서 그냥 살 뺄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헬스장 가가지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문제는 GLP-1 맞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져버리는 맞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병행해라라고 하는데 네. 신약이 이제 근육이 안 빠지면서 살 빼는 게 나온대요. 근데 그런 약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이 운동이 결국은 체력이나 어떤 뭐 뇌 건강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 우리 사람이 신체 건강에서의 웰니스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삶에 있어서의 기쁨? 그쵸. 예를 들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시합을 하고 나서 느끼는 그 쾌감? 네. 도파민은 느끼기 그렇죠.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 없이 맞아요.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저는 러닝하다 보면 무릎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계속 해도 돼요? 아니 쉬는 게 좋습니다. 뛰는 자세 이런 거를 우선 점검받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내 몸에 맞는 보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정말 안전하고 즐겁고 고통스럽지 않는 러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볼 때 고통스럽지는 않은 이더라고요. 네, 고통스럽지 않아야 그래야 됩니다. 꾸준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이랑 그때 러닝을 하고 나서 느리게 하고 있어요. 슬로우 러닝이죠. 네. 슬로우 러닝이 좀 대세잖아요. 느리게 길게 한 다음에 속도를 올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느리게 길게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슬로우 러닝을 천천히 뛰셔도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상 이득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꾸준함이 네, 그 맞습니다. 1번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몸을 이제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교수님 말씀 이제 듣고 나니까 운동은 해야 되는 미션이 아니고 내 몸과 커리어를 지키는 루틴이라는 생각이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 몸이 커리어고 내 뇌가 삶이잖아. 네, 맞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키 포인트인 것 같아서 건강 노화죠. 그러니까 잘 늙어야 된다. 잘 늙어야 되겠네. 네.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교수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영광,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기 인사하시면 돼요.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가족들한테 한번 인사. 가족들요? 예. 아빠 나왔다. 아빠 나왔다. 프로면 아빠 나왔다. 겨울방학은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자. 안녕. 안녕.